최근 자금 유입 상위 배당주 펀드 중 타이거 미국 배당 플러스 7% 프리미엄 다우존스가 1위를 차지했어요. 타이거 미국 배당 플러스 3% 프리미엄 다우존스 역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라면 절대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왜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머니머니입니다. 저는 슈드를 매월 적립식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슈드는 다우존스 디비던드 백 인덱스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여기 지수에 편입되기 위한 조건이 꽤 까다로운데요. 재무 건전성이 좋아야 하고 기업 성장성이 있어야 하고 5년간 배당 성장률과 배당률이 좋은 기업들을 점수화하여 편입하고 있습니다. 슈드의 장점이라고 하면 연간 10%가 넘는 배당 성장률이고 단점이라고 하면 3%대 수준의 낮은 배당률인데요. 예전에는 3%의 배당률이 그렇게 낮은 배당률은 아니었는데요. 최근에는 금리가 5.5%다 보니 상대적으로 낮은 배당률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최근 미래에셋에서 미국 배당 3%와 7% 프리미엄 다우존스 ETF를 출시했어요.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미국 배당 3% 프리미엄 다우존스는 현재 기준 슈드 배당률 3.5%에 3%를 추가한 6.5% 수준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7% 프리미엄 다우존스는 10.5% 수준의 배당을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듯 왜 이렇게 높은 배당률이 가능한지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어떻게 구성된 상품인지부터 알아봐야 하는데요. 타이거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출시한 ETF를 의미하고요.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슈드의 기초지수를 따른다는 걸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7% 프리미엄은 7% 추가 배당률을 의미하는데요. 콜옵션으로 분배율을 높이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슈드와 콜옵션의 만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콜옵션이 뭐냐? 내가 어떤 물건을 지금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산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여기 철수와 영희가 있는데요. 철수는 A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고점이라서 떨어질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영희는 A 주식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A 주식이 현재 1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철수는 프리미엄을 받고 영희는 한 달 뒤 해당 주식을 살 권리를 사는 건데요. 그런데 누가 어떤 경우에 이익이 되는지 알아야 하잖아요. 5% 프리미엄이라고 했을 때 한 달 뒤 주식이 107만원이 되면 영희는 2만원 이익, 철수는 5만원 이익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식이 200만원이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철수는 5만원 이익, 영희는 95만원 이익이 됩니다. 철수는 엄청난 포모가 오겠죠. 반대로 하락장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영희는 한 달 뒤 주식을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이지 무조건 사야 되는 건 아닌데요. 그런데 주식이 50만원이라는 폭락장이 와버리면 철수는 45만원 손실, 영희는 5만원 손실이 나게 됩니다. 파생 상품인 만큼 둘 다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닌 제로섬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결국 철수 입장에서 봤을 때 상승장에서는 이익이 제한되고요. 하락장에서는 손실이 프리미엄만큼 줄어들게 되는데요. 횡보할 때만 이익이 나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런 전략을 3% 프리미엄 다우존스는 옵션 매도 비율이 15%고요. 7% 프리미엄 다우존스는 옵션 매도 비율이 40%로 수익을 내서 배당금을 높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S&P 500과 S&P 500 커버드 콜 상품인 XYLD와의 비교를 통해 결과를 먼저 예측해 볼 수 있는데요. 5년간 주가를 봤을 때 스파이는 85%, XYLD는 마이너스 14%인데요. 커버드 콜로 인하여 배당금이 높아지는 만큼 토탈 리턴으로 비교해야 정확한데요. 스파이는 101%, XYLD는 28%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미국 배당 프리미엄 다우존스와는 옵션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지만 결국 커버드 콜 상품은 오리지널 상품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젠 미국 배당 다우존스와 미국 배당 3%, 7% 프리미엄 다우존스로 비교해 볼게요. 수수료를 먼저 비교해 봐야 하는데요.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0.11%, 3% 프리미엄 다우존스는 0.68%, 7% 프리미엄 다우존스는 0.63% 수수료를 떼고 있습니다. 결국 옵션 거래로 0.5% 이상 수익이 나야지만 투자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약속했던 3%와 7% 프리미엄 배당 약속은 지켜졌을까요? 상장 이래 총 7번의 배당이 있었는데요. 3% 프리미엄 다우존스를 확인해 보면 매월
60원 정도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7번 배당의 총합은 397원입니다. 이와 같이 배당금이 계속 지급된다고 가정했을 때 연 배당금은 681원이 될 것 같고요. 그럼 예상 배당률은 6.5%니까 이대로 간다면 3% 추가 배당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네요. 다음 7% 프리미엄 다우존스를 확인해 보면 매달 90원 정도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7번 배당의 총합은 618원입니다. 이와 같이 배당이 계속 지급된다고 가정했을 때 연 배당금은 1060원이 될 것 같고요. 예상 배당률은 10.5%니까 이대로 간다면 7% 추가 배당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슈드와의 수익률을 비교해 볼게요.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9.7% 수익, 3% 프리미엄 다우존스는 5.8% 수익, 7% 프리미엄 다우존스는 1.1% 주가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배당률을 더한 최종 수익률은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13.2% 수익, 3% 프리미엄 다우존스는 12.3% 수익, 7% 프리미엄 다우존스는 11.6% 수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커버드 콜 비율이 높을수록 낮은 수익률로 보이는데요. 1에서 2% 정도의 차이라면 은퇴 이후 현금 흐름이 급한 분들은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원래 투자에는 정답이 없잖아요. 상품을 정확하게 이해만 한다면 본인의 상황에 맞는 투자 방법을 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3가지 이유 때문에 절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먼저 높은 수수료율 때문인데요. 기본적으로 0.5%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같은 성과를 냈다면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10년이면 연 5% 차이인데요. 연 0.5% 차이가 낮아 보일 수 있지만 복리로 진행된다면 더 큰 차이를 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커버드콜 상품 자체가 미국 주식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역사적으로 미국 주식 S&P 500은 우상향해 왔어요. 횡보장에서만 이익을 보는 상품인 커버드콜은 이럴 확률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결국 7개월간의 데이터만으로는 ETF 실적을 확인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7개월간 S&P 지수를 보면 엄청난 등락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21년은 플러스 29%, 22년은 마이너스 20%, 23년은 플러스 25%와 같이 등락이 매우 심한데요. 적립식 장기 투자를 지향하는 제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상품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과거 데이터를 보면 절대 하면 안 되는 상품이기 때문인데요. 지수 추종을 하는 ETF인 S&P 500과 QQQ 그리고 그 커버드콜 상품을 통해 장기 투자를 했을 때 결과를 미리 예상해 볼 수 있어요. 배당 재투자를 하는 토탈 리턴 기준으로 보면요. 스파이와 XYLD는 70% 수익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QQQ와 QYLD는 120% 수익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월 현금 흐름을 준다는 장점에 비해 수익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저는 절대 투자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필요하다면 수익의 일부를 현금화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은 전략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슈드와 슈드 커버드 콜 그리고 저의 생각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